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미국의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한국 교환학생 프로그램 신청률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일부 학교는 선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현상이 단순한 이국적 문화체험이나 호기심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그 안에는 더 이상 미국의 혼란스러운 교육, 환경과 사회 문제에 지친 학생들의 새로운 가능성 탐색과 절박한 변화 욕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로스앤젤레스의 선셋 고등학교의 한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에서 비롯되었는데요. 한국을 다녀온 단 한 달의 경험이 미국 청소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선셋 고등학교는 창밖으로 내리쬐는 화창한 햇살과 달리 복도는 소란스럽고 혼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교내 곳곳에서는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고 누군가는 화장실에서 몰래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일상이 되어버렸죠. 알렉스는 교내 방송에서 나오는 교환학생 프로그램 홍보 방송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번 학기 아시아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문화를 경험할 기회예요. 알렉스는 방송을 들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한국이라 무슨 재미가 있을까? 지루하기만 할 것 같은데. 하지만 집에서의 끊임없는 부모님 다툼과 학교의 혼란스러운 분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신청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리사는 복도 한쪽에서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한국? 거기 가면 뭐 할 건데? K-팝 댄스나 따라추고. 별로 갈 생각 없어. 리사의 말투에는 경멸이 가득했지만 속으로는 한국 드라마에서 본 아름다운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최근 몇 달간 가족 문제로 방황하던 그녀에게 이 기회는 어쩌면 탈출구가 될 수도 있었죠. 제이슨은 교실 뒤편에서 친구들과 몰래 대마초를 나눠 피우며 키득거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거긴 그런 거 엄청 빡빡하다던데. 마약 조금만 걸려도 감옥 가는 거 아냐? 절대 안 갈 거야. 제이슨의 눈은 이미 풀려 있었고 그의 성적표는 낙제 직전이었어요. 하지만 교장실에서 불려나온 후 그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퇴학이거나 선택하세요. 에밀리는 도서관 구석에서 혼자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어요. 주변 친구들의 마약과 음주 문화에 동참하지 않아 외톨이가 된 그녀에게 담임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에밀리, 한국 교환학생 프로그램 생각해봤니? 내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살짝 미소 지었어요. 어쩌면 미국을 떠나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것이 그녀에게 필요한 변화일지도 모릅니다. 마이클은 운동장에서 농구를 하며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눈민멍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어제 있었던 길거리 싸움의 흔적이죠. 한국? 거기 어디 있는 거야? 아시아 쪽이면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의 무지함은 그대로 드러났지만 코치는 그에게 교환학생 기회를 강력히 추천했습니다. 이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어, 마이클. 일주일 후 교환학생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되었어요. 5명의 학생들은 서로 다른 이유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알렉스, 리사, 제이슨, 에밀리, 그리고 마이클. 그들의 표정에는 기대보다는 불안과 무관심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한 달 후 우리는 한국으로 떠납니다. 그동안 기본적인 한국 문화와 예절, 그리고 간단한 한국어를 배울 거예요. 인솔 교사인 김 선생님의 말에 학생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이슨은 귓속말로 친구에게 속삭였어요. 배낭에 좀 숨겨가야겠다. 한 달이나 어떻게 버티냐. 그렇게 미국의 혼란 속에서 5명의 학생들은 자신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여정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모릅니다. 이 여정이 그들의 세계관과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에밀리는 창가에 기대어 앉아 손바닥에 적힌 한글을 따라 쓰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에밀리입니다. 낯선 문자의 모양새가 신기했어요. 그녀는 다른 교환학생들과 달리 이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봄비를 바라보며 에밀리는 한국에 대한 상상에 빠져들었죠. 드라마에서 본 아름다운 풍경과 정갈한 음식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의 혼란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그녀의 마음을 설레게 했어요. 뭘 그렇게 열심히 해? 어차피 거기 가면 통역 앱 쓰면 되는 거 아냐? 옆자리에 제이슨이 비웃듯 말했어요. 에밀리는 대답 대신 공책을 더 가까이 당겼습니다. 그녀는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말대꾸를 하면 상황이 더 나빠진다는 것을 고등학교 3년 동안 뼈저리게 배웠으니까요. 교실 앞쪽에서는 김 선생님이 한국 문화에 대해 설명하고 계셨습니다. 한국은 예의를 중시하는 나라입니다. 어른들에게 인사할 때는 반드시 허리를 숙여 예를 표하고, 뭐? 허리를 굽혀? 난 절대 그런 거 안 할 거야. 미국에선 누구나 평등하다고. 리사가 큰 소리로 끼어들었어요. 에밀리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다들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갖지 못하는 걸까? 새로운 문화를 경험한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모르는 걸까요? 점심시간, 에밀리는 학교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혼자 먹는 점심이었죠. 그녀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도시락을 펼치며 한국에 관한 책을 펼쳤어요. 페이지를 넘기다 보니 서울의 야경, 번화한 강남, 고즈넉한 고궁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에밀리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곳에 정말 가게 되는 건가? 도서관 창문으로 운동장이 보였습니다. 알렉스와 마이클이 농구를 하고 있었고 리사는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지나가고 있었어요. 에밀리는 문득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모두 자신만의 세계가 있는데
왜 그녀만 항상 혼자인 걸까요? 한국에 가면 달라질까? 아니면 그곳에서도 여전히 외톨이로 남게 될까?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에밀리는 출국 준비 목록을 정리했어요. 옷, 신발, 세면도구,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어 단어장. 그녀의 방은 이미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고 가방은 절반쯤 채워져 있었습니다. 벽에 붙은 달력에는 출국일이 빨간 펜으로 크게 동그라미 쳐져 있었죠. 저녁 식사 시간, 에밀리의 부모님은 평소처럼 말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TV를 보며 맥주를 마시고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접시를 닦고 계셨습니다. 한국에 가기 전에 필요한 건 없니? 어머니가 문득 물으셨어요. 에밀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다 준비했어요. 사실 그녀에게 필요한 건 부모님의 관심과 응원이었지만 그건 목록에 적을 수 없는 것이었죠. 밤이 깊어 에밀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별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밤하늘은 어떨까?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그녀는 침대 옆 서랍에서 일기장을 꺼냈어요. 친애하는 일기야. 드디어 이곳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한국에서는 모든 게 달라질까? 나는 달라질 수 있을까?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펜이 멈췄습니다. 에밀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가슴 한편에서는 이 여행이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을 거라는 희망이 불현듯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실망할까봐, 기대가 무너질까봐 두려웠어요. 에밀리는 일기장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오리엔테이션이 있고 모두가 여전히 그녀를 무시할 테지만 괜찮아요. 곧 한국으로 떠날 테니까요.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을 거라는 작은 희망을 품고 에밀리는 서서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자동문이 열리자 에밀리의 얼굴에 선선한 바람이 스쳤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한국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었어요. 공항 내부는 마치 미래에서 온 듯한 깨끗함과 질서로 가득 차 있었죠. 와, 여기 진짜 깨끗하다. 에밀리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옆에 선 알렉스도 놀란 눈빛이었어요. 우리 학교 화장실보다 더 깨끗해. 믿기지 않네. 에밀리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모두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밝은 미소로 여행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안내 표지판은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고 로봇 청소기가 바닥을 조용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쪽으로 모여주세요. 한국 측 인솔자인 박 선생님의 목소리에 학생들은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환영합니다. 이제 서울로 이동할 건데 공항철도를 타고 갈 거예요. 제이슨이 눈을 굴렸습니다. 기차? 택시 타면 안 돼? 박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공항철도가 훨씬 빠르고 편리해요. 서울역까지 43분이면 도착하니까요. 에밀리는 속으로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에 대해 읽은 적이 있었지만 직접 경험해볼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녀는 조용히 카메라를 꺼내 주변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기록해두고 싶은 모든 것.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담고 싶었죠. 공항철도에 오르자 또 다른 놀라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의자, 조용한 객실, 그리고 무엇보다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와이파이. 리사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인스타그램에 접속했어요. 와, 이 와이파이 진짜 빨라. 우리 집보다 낫네. 에밀리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도시와 강, 산이 어우러진 모습은 마치 그림 같았어요. 이런 곳에서 한 달을 보낸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기차가 서울역에 도착하자 학생들은 더 큰 충격에 휩싸였어요. 역사는 거대하고 깨끗했으며 사람들은 분주히 오가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질서정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여기서 지하철을 갈아타고 숙소로 이동할 거예요. 박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그들은 서울 지하철을 경험했습니다. 에밀리는 색깔별로 구분된 노선도를 보며 감탄했어요. 체계적이고 명확했으며 무엇보다 안전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마이클이 속삭였어요. 에밀리 봐봐. 아무도 큰 소리로 떠들거나 음악 틀고 있지 않아. 다들 조용히 있잖아.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같은 점을 발견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며 노약자석에는 정말로 노인들이 앉아 있었죠. LA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하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작지만 효율적으로 설계된 방, 첨단 기술이 적용된 화장실,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도시 전경. 이건 진짜 미쳤다. 제이슨조차 감탄했습니다. 난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줄 몰랐어. 저녁이 되자 박 선생님은 그들을 근처 편의점으로 안내했어요. 배고프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어요. 이곳은 24시간 열려 있으니까요. 편의점에 들어선 에밀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다양한 도시락, 삼각김밥, 라면, 그리고 신선한 과일까지. 미국의 편의점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이거 봐. 도시락 데워주는 서비스도 있네. 에밀리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불고기 도시락을 골랐고 직원이 친절하게 데워주었어요. 첫 한국 음식의 맛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에밀리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거리가 여전히 밝고 안전하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여성들이 혼자 걷고 있었고 아무도 그들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LA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그날 밤 에밀리는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빌딩들과 한강의 물결,
그리고 그 사이로 빛나는 수많은 불빛들. 그녀의 가슴에는 설렘과 기대가 가득했어요. 이제 막 시작이구나. 에밀리는 생각했습니다. 이 여정이 그녀에게 가져다줄 변화를 그녀는 아직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아침 6시. 에밀리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른 시간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특별했습니다. 드디어 한국 고등학교를 방문하는 날이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은 생동감이 넘쳤어요. 출근길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학생들이 단정한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학생들은 전부 교복을 입니네. 에밀리는 중얼거렸습니다. LA의 선셋 고등학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그곳에서는 학생들이 노출이 심한 옷을 입거나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심지어 후드티로 얼굴을 가리고 다니기도 했죠. 하지만 여기 서울에서는 모든 학생이 단정한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교환학생들은 함께 대원고등학교로 향했어요. 에밀리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을 직접 만난다는 생각에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죠. 학교에 도착하자 정문에서 환영 현수막이 그들을 맞이했어요. 미국 교환학생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와, 우리를 위해 저렇게 준비했네. 에밀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선셋 고등학교라면 절대 이런 환영식은 없었을 거예요. 아마 무관심하게 지나치거나 심하면 비웃음을 받았을 테죠. 교문을 들어서니 질서정연하게 줄지어 선 학생들이 일제히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정성스레 연습한 영어 인사말이 합창처럼 울려 퍼졌어요. 에밀리는 감동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에게 이런 환영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학교 내부로 안내된 그들은 또 다른 문화 충격에 직면했습니다. 복도는 놀랍도록 깨끗했고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휴대폰을 보고 있지 않았어요. 모두가 선생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열심히 필기하고 있었죠. 믿을 수 없어. 마이클이 속삭였습니다. 우리 학교에선 선생님 말씀은 아무도 안 듣잖아.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국에서는 선생님이 제대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학생들이 계속 떠들거나 휴대폰을 보거나 심지어 선생님에게 대들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 대원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실제로 배우기 위해 교실에 있었습니다. 수학 수업 참관 시간. 에밀리는 더욱 놀랐어요. 한국 학생들은 그녀가 평생 보지 못한 난이도의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학교에서는 대학 과정이야.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공부에 대한 열정과 집중력은 미국의 또래들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가장 큰 충격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학교 급식이었습니다. 에밀리는 쟁반에 담긴 음식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고등학교 급식이라고. 미국의 기름진 피자, 햄버거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밥, 국, 생선, 다양한 채소 반찬, 모두 신선하고 영양가 있어 보였죠. 이게 진짜 학교 급식이라고? 리사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우리 학교는 냉동 피자랑 소다 자판기가 전부인데. 식사를 마친 후 한국 학생들과의 교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에밀리는 자신에게 배정된 짝꿍 지민을 만났어요. 지민은 유창한 영어로 에밀리를 환영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어때요? 불편한 점은 없나요? 지민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에밀리는 미소를 지었어요. 모든 게 너무 놀라워. 특히 학교가 정말 인상적이야. 지민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우리는 공부를 많이 해요. 가끔은 너무 많이 해서 힘들기도 하죠. 그들은 오후 내내 대화를 나누었어요. K-팝, 한국 드라마, 미국 영화 등 공통의 관심사를 발견했습니다. 에밀리는 오랜만에 진정한 대화를 나누는 기분이었어요. 선셋 고등학교에서는 대부분의 대화가 파티, 술 또는 가십에 관한 것이었으니까요. 하교 시간, 에밀리는 지민에게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혹시 서울 구경을 시켜줄 수 있을까? 지민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물론이죠. 우리 친구들과 함께 명동이나 홍대에 갈 수 있어요. 거기 정말 재미있어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 에밀리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 하루만으로도 그녀의 세계관은 크게 확장되었어요. 모든 것이 새롭고 신선하고 무엇보다 긍정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삶, 그 무기력함과 혼돈이 멀게만 느껴졌어요. 방에 들어선 에밀리는 창가에 앉아 일기를 꺼냈습니다. 친애하는 일기야.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날이었어. 여기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다르게 돌아가.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교육을 진정으로 중요시해. 그리고 나는 여기서 내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에밀리는 펜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이었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은 변화하고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새로운 세계는 그녀에게 자신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에밀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지민과 친구들이 서울 구경을 시켜준다고 약속한 날이었으니까요. 거울 앞에 선 그녀는 평소와 다른 자신의 모습에 살짝 놀랐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고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이런 변화가 생기다니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어요. 에밀리, 준비됐어? 리사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놀랍게도 평소에 무관심했던 리사도 이 여행에 동참하기로 했어요. 사실 모두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제이슨은 더 이상 마약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고 마이클은 한국 음식에 푹 빠져 있었어요.
알렉스는 한국어 앱을 다운로드받아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고요. 명동은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쇼핑 지역 중 하나예요. 지하철 안에서 지민이 설명했습니다. 에밀리는 지하철 창밖으로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감상하며 지민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LA의 지하철과는 비교할 수 없이 깨끗하고 안전했습니다. 거기서는 밤에 혼자 타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지만 여기서는 어린 학생들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었죠. 명동에 도착하자 에밀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좁은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혼잡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어요. 모두가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화려한 간판, 다양한 상점, 그리고 길거리 음식 냄새가 그녀의 감각을 자극했습니다. 이건 꼭 먹어봐야 해. 지민의 친구 수연이 떡볶이를 들고 와서 건넸어요. 에밀리는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매콤하고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맛있다. 그녀가 놀라며 외쳤습니다. 한국에 온 이후로 그녀는 매일 새로운 맛을 발견하고 있었어요. 쇼핑을 마치고 그들은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한강 위로 물들고 있었어요. 에밀리는 잔디밭에 앉아 이 순간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왜 미국에는 이런 곳이 없을까? 안전하게 밤을 즐길 수 있는 공원,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공간. LA의 공원은 해가 지면 갱단과 범죄의 장소로 변했지만 여기에서는 밤이 깊어도 사람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거 없어? 지민이 물었어요. 에밀리는 고개를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있긴 하지만 이렇게 안전하진 않아. 특히 밤에는. 지민의 표정이 궁금증으로 가득 찼어요. 미국은 영화에서 보면 정말 자유롭고 멋진 곳 같은데. 에밀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는 달라. 학교에서는 마약 문제가 심각하고 총기 사고도 자주 일어나. 게다가 의료비는 너무 비싸서 아프면 병원에 가기도 힘들어. 지민과 친구들의 눈이 커졌어요. 그들에게 미국은 항상 동경의 대상이었을 테니까요. 에밀리는 처음으로 미국의 현실에 대해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곳 한국에서의 경험이 그녀에게 새로운 관점을 준 거죠. 한강에서의 저녁 이후 그들은 강남의 카페로 이동했어요. 테라스에 앉아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에밀리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의 외로움, 가정에서의 무관심, 그리고 늘 겪었던 소외감에 대해 평소라면 절대 낯선 이에게 털어놓지 않았을 이야기였죠. 여기 있으면서 처음으로 속하는 느낌이 들어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이상하지?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보다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더 편안함을 느낀다니. 지민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가끔은 멀리 떠나야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 내가 여기서 행복하다니 나도 기뻐. 밤이 깊어가면서 에밀리는 휴대폰을 꺼내 오늘의 순간들을 SNS에 공유했습니다. 한강의 야경, 명동의 거리, 맛있는 음식들.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과의 사진. 그녀는 짧은 글을 남겼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 한국에서 나를 찾아가는 중. 숙소로 돌아오는 길. 에밀리는 다른 교환 학생들의 변화도 느꼈습니다. 리사는 더 이상 모든 것에 불평하지 않았고 제이스는 한국 대중교통의 효율성에 감탄하고 있었어요. 알렉스는 한국어로 간단한 대화를 시도하고 있었고 마이클은 한국 음식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에밀리는 창가에 앉아 서울의 밤 경치를 바라보았어요. 저 멀리 반짝이는 불빛들, 조용히 흐르는 한강,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있는 그녀. 에밀리는 일기장을 펼쳐 오늘의 감정을 기록했습니다. 친애하는 일기야, 내가 변하고 있어. 이곳에서의 매일이 나를 새롭게 만들고 있어. 더 이상 외롭지 않아. 더 이상 두렵지 않아. 처음으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생각하게 됐어. 이 변화가 계속되길 바라. 그렇게 한국에서의 두 번째 주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에밀리와 친구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작은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알던 세계와는 다른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가 그들 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도 어느덧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에밀리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오늘 아침 그녀는 달력을 보며 한국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단 열흘,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보슬비를 바라보며 에밀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서울의 모든 것이 그녀에게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침마다 지나치는 작은 빵집의 냄새, 지하철에서 마주치는 친절한 시선들, 밤늦게까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거리. 이 모든 것을 다시 LA의 혼란스러운 현실로 바꿔야 한다는 생각은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에밀리, 아침 먹으러 가자. 복도에서 리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리사마저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한국 문화를 비웃던 그녀가 이제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당에서는 다른 교환 학생들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듯했어요. 제이스는 평소보다 조용했고 마이클은 휴대폰으로 유학 정보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알렉스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들 생각해봤어? 집에 돌아가면 뭐가 제일 그리울 것 같아? 리사가 갑자기 물었어요. 에밀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너무 많았어요. 지민과의 우정, 한강에서 보낸 평화로운 시간들, 학교에서 느낀 소속감. 하지만 무엇보다 그녀가 여기서 발견한 자신의 새로운 모습이 가장 그리울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
에밀리가 마침내 대답했어요. 여기서의 모든 순간이 그리울 것 같아. 오후에 그들은 마지막 학교 방문을 위해 대원고등학교로 향했습니다. 이번이 한국 친구들과의 마지막 정규 만남이었죠. 에밀리는 지민을 보자마자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이별이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연락 계속할 거지? 지민이 물었습니다.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심 멀리 떨어져 있으면 관계가 점점 소원해질까봐 두려웠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면 이 모든 경험이 그저 꿈처럼 느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학생들은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었어요. 한국 전통 음식과 케이팝 공연, 그리고 마지막 선물 교환까지. 에밀리는 지민에게서 받은 작은 한복 인형을 손에 꼭 쥐었습니다. 이 작은 물건이 그녀와 한국을 연결해주는 다리가 될 것 같았어요. 다시 한국에 올 계획 있어? 지민이 슬픈 눈으로 물었습니다. 에밀리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반드시 올 거야. 약속할게. 숙소로 돌아오는 길, 비가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하지만 에밀리는 우산을 쓰지 않았어요. 서울의 비를 온전히 느끼고 싶었습니다. 물방울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에밀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서울의 밤을 바라보며 그녀는 미래에 대한 결심을 굳혔어요. 이곳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전환점이었죠. 에밀리는 일기장에 마지막 결심을 적었습니다. 친애하는 일기야. 나는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올 거야.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고 교환학생으로 다시 올 거야. 이곳에서 찾은 나 자신을 절대 잃고 싶지 않아. 이제 나는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 마지막 주말, 교환학생들은 박 선생님과 함께 서울 시내 투어를 계획했습니다. 이번이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말이었기에 모두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에밀리는 아침부터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이제 정말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오늘은 경복궁과 인사동을 방문한 후 남산타워에서 마무리할 거예요. 박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도 아쉬움이 묻어났어요. 한 달 동안 이 학생들의 변화를 지켜본 선생님도 이별이 섭섭했습니다. 경복궁에 도착한 에밀리는 고즈넉한 한국의 전통 건축물을 바라보며 감탄했어요. 근대화 속에서도 전통을 소중히 간직하는 한국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장소에서 그녀는 시간을 초월한 연결감을 느꼈어요. 여기는 조선시대 왕이 살던 곳이에요. 박 선생님의 설명에 제이슨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왔을 때 모든 것을 비웃던 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인사동에서 그들은 마지막 선물을 구입했습니다. 에밀리는 작은 한복 인형과 전통 부채를 골랐어요. 이 작은 물건들이 미국에서의 일상에 한국의 기억을 불러일으켜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남산타워로 향했어요. 서울의 전경이 발 아래 펼쳐졌습니다. 석양에 물든 도시는 마치 꿈처럼 아름다웠어요. 에밀리는 이 풍경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갑자기 마이클이 입을 열었어요. 저 사실 한국에 더 있고 싶어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진심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도요. 여기서 대학 다니고 싶어요. 리사가 말했어요. 저는 한국어를 더 배우고 싶어요. 알렉스가 덧붙였습니다. 에밀리는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말을 꺼냈어요.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한국만 오고 싶어요. 여기서 찾은 평화와 안정감을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아요. 박 선생님의 눈가에 미소가 어렸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에서 좋은 경험을 했다니 정말 기뻐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에요. 한국에서 발견한 그 마음을 어디에 있든 간직할 수 있어요. 에밀리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결심했어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더라도 그녀는 한국에서 찾은 자신의 모습을 지켜나갈 것이었어요. 타워에서 내려오며 에밀리는 마지막으로 서울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어요. 다시 올게. 그녀는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돌아올 거야. LA 국제공항. 에밀리는 입국장을 지나 미국 땅을 다시 밟았습니다. 한 달 전과 같은 장소였지만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아니, 달라진 건 장소가 아니라 그녀 자신이었습니다. 공항은 여전히 시끄럽고 혼잡했지만 에밀리의 눈에는 이제 다르게 보였어요. 무질서가 아닌 다양성으로, 혼란이 아닌 활기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집에 돌아왔네. 알렉스가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쁨과 아쉬움,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섞여 있었죠. 에밀리의 부모님은 공항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한 달 만에 만난 부모님의 표정에는 약간의 놀라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달라져 있었기 때문이었죠. 더 자신감 있고 더 밝아 보였어요. 에밀리, 많이 변했구나.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에밀리는 미소를 지었어요. 네, 많이 변했어요. 좋은 방향으로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에밀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LA의 거리는 여전히 익숙했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이제 그녀는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모든 것에는 가능성이 있었고 변화는 언제나 가능했습니다. 학교로 돌아간 첫날,
에밀리는 복도를 걷는 자신감이 달라졌음을 느꼈어요. 한국에서 찾은 내면의 평화가 그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녀는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 한국어 수업을 개설해달라고 제안했어요. 놀랍게도 다른 교환학생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한국 문화 동아리를 만들면 어떨까? 리사가 제안했어요. 그렇게 그들은 학교의 작은 변화의 씨앗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 되자 에밀리는 지민과 영상통화를 했어요. 여기 돌아오니까 어때? 지민이 물었습니다. 에밀리는 진실되게 대답했어요. 처음엔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괜찮아.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여기에서도 실천하려고 노력 중이야. 에밀리의 방은 이제 한국의 추억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진들, 작은 기념품들, 그리고 벽에 붙은 한국어 단어장. 그녀는 매일 아침 15분씩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겠다는 목표를 위해서였습니다.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에밀리는 대학 지원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한국어와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의 한 달이 그녀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창밖으로 지는 석양을 바라보며 에밀리는 서울의 밤하늘을 떠올렸습니다. 언젠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거야. 그녀는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여기, 그녀의 현재에 최선을 다할 때였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어디에 있든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었으니까요. 에밀리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친애하는 일기야. 오늘 나는 내 미래를 향한 또 하나의 발걸음을 내딛었어. 한국에서의 경험은 끝났지만 그곳에서 시작된 여정은 계속되고 있어. 나는 이제 알아. 진정한 여행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에밀리는 창문을 열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미래는 밝았고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다음 여정을 향해 달리고 있었어요.